주변에서요, 어깨가 아프거나 잘 안 올라간다 하면 너 오십견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십견 말고도 참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깨가 일단 아프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환은 오십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십견은 어깨가 아프면서 안 움직이고 그리고 밤에 아파지는 질환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어깨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해지거나 이제 끊어지면서 어깨가 아프고 또 안 움직이고 이때는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어깨 안에 이제 석회가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굉장히 심해지는 석회성 건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어깨가 아프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네. 근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어깨를 뭐 무리해서 쓴 적도 없고 뭐 특별하게 어깨를 써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없는데 내 어깨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상황에서도 어깨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하루에도 3,000번 이상의 어깨 움직임이 있다고 평균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이제 젊어서부터 몇십 년을 쓰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 힘줄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약해진 부위가 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첫 번째 어깨가 아프게 되고요. 이렇게 어깨가 아프면은 염증 유착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깨가 약간 끈적끈적해지고 또 아픈 어깨는 우리가 좀 안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굳어요. 굳어지고 긴장이 생기면서 어깨가 항상 이제 잘 움직이던 게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관절과 달리 어깨는 꼭 아픈 것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굳어진 것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아프기도 하지만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더 심해지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깨 질환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아픈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아픈 지가 뭐 얼마 안 됐고 네. 내가 뭐 안 하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살짝 다쳐가지고 아픈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 쉬어줘야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 몸이 맞아요.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좋아지게 되니까 쉬어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뭐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뭐 운동치료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석회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 이런 치료는 이제 좋아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좋아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좀 아프고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진 거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게 원래 자리로 가서 붙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봉합하는 내시경, 봉합술 같은 것들 해야 되는 경우들도 네, 있고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자기 관절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맞춰서 이제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대부분 그 전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이 약해진 부위를 조금 회복시켜주고 네. 어깨가 굳어진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 네. 그 치료가 이제 핌스 치료가 되겠는데 핀스 치료. 네. 그렇죠. 이런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약해진 부위도 회복시켜 주니까 어깨가 일단 안 아파지고 네. 안 움직이던 것도 해결해 주니까 잘 움직여지고 이렇게 기존에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는 걸 핌스 치료로 치료했다라고 네. 하면 각각의 상황별로 그거에 맞는 특수한 치료법들을 좀 더해 가지고 좀 더 어깨 관절이 건강하고 잘 회복될 수 있게끔 비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더 핌스 치료라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조금 더 전문화된 치료들도 비수술 치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서 이 치료 원리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깨가 아프게 되면은 이제 약해진 부위가 있고 주로 이제 어깨 힘줄이라든지 석회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약해진 부위에 자극 용액을 투여하고 네. 석회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 굵은 바늘로 그 부위를 부셔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찌꺼러기는 씻어내는 거죠.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은 그 부위에 자극 용액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넓혀주는데 그렇게 해서 약해진 부위를 회복시켜주고 어깨가 굳어진 부위에 RMS 바늘을 이용해가지고 그 부위를 하나씩 찾아서 풀어주게 되면은 굳어진 부위도 이제 풀리면서 어깨가 아프면서 안 움직였던 두 가지 원인이 다 해결이 되게 되면서 안 아프고 잘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이제 안 아파지게 되는 치료 방법이 이제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술로도 우리가 굳이 네.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더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 더 핌스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 정확히는 어떤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십이라고 50대. 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어깨 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살 때쯤 해서 그러니까 50살이라고 하면 딱 50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45세, 네. 55세 전반 요 사이 때 가장 많이 어. 어깨가 아프고
굳어지면서 점점 심해지면 밤에도 아파지더라. 네. 통증기, 동결기, 해빙기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통증기라는 건 뭐냐면은 아프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어깨가 살살살살 아파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픈 게 높아집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아픈 게 쭉 높아지고 가장 아플 때요. 그렇죠. 그러면서 운동 범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아프고 잘 안 움직이는 시기, 꽁꽁 얼은 시기를 우리가 동결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 그게 눈 녹듯이 다시 싹 녹거든요. 그러면서 아픈 것도 싹 나아지고 이제 안 움직이던 것도 싹 풀리는데 문제는 저 동결기라고 하는 기간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네. 짧게는 서너 달 안에 끝나면은 정말 그냥 자연히 좋아지게 되는데 1년,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저 기간을 줄여주는 게 이제는 오십견 치료의 큰 치료 목적이다라고 맞아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 기간을 좀 줄여주고 안 아프고 잘 움직여지게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 치료 방법들 중에 쪼그라든 데를 넓혀주는 치료를 해보자. 네. 그 치료가 이제 수압 팽창술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어깨 쪼그라든 관절 안에다가 수압 팽창 용액을 넣게 됩니다. 그럼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팽창되면서 쪼그라들었던 어깨 관절이 느슨해지니까 어깨가 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네. 이제 부분 마취를 해요. 우리가 치료하는 부위도 많고 약이 30cc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래서 부위를 초음파로 찾고 염증으로 그 부위가 쪼그라들게 되면 꽉 낀 옷을 입은 것처럼 어깨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죠. 네, 앞으로도 네.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초음파를 보면서 왼쪽의 그림처럼 그 관절 안에다가 약을 넣는 거예요. 네. 저 약이 들어가면서 그 부위가 쭉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은 그 부위가 헐렁해집니다. 그러면 마치 꽉 낀 옷을 헐렁한 옷으로 바꿔 입은 것 같은 효과가 나면서 네. 안 올라가던 어깨의 팔이 잘 올라가고 잘 돌아가게 되면서 아픈 게 나아지고 움직임의 범위도 좋아지고 밤에 아팠던 것도 좋아지게 되는 어깨에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 방법이 더핌스 수압 팽창술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사례가 있으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은 이제 나이가 67세 분이시고 남성분이시고 이제 왼쪽 어깨가 아파서 팔이 이제 안 올라가요. 그래서 팔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했더니 한 90도 정도밖에 저게 안 다 올리신 거죠? 그렇죠. 저 이상 올리면은 아프세요. 네, 네. 그리고 뒤로도 잘 안 돌아가요. 옛날에도 조금 아팠는데 잠깐 그러다 말았고 근데 다시 또 시간 지나면서 아파서 옛날처럼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를 또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나요. 악화되셨구나.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뒤로도 안 돌아가고 밤에도 아프고 밑에 사진은 MRI 영상인데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애과낭이라고 그래가지고 애과를 우리가 겨드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가 공간이 요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딱 쪼그라들어서 그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까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더핌스 수압 팽창술을 시행을 해드렸습니다. 2주 있다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죠. 오른쪽. 자, 팔 한번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쭉 올라갑니다. 뒤로도 잘 돌아갑니다. 네.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아픈 거 다 나아지셨고 정말 좋아졌는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검사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 쪼그라들었던 애과낭이 하얗게 네. 넓어졌습니다. 저러면 공간이 이제 생겼네요. 우리가 이제 헐렁한 옷으로 바꿔 입혀 드린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깨 아픈 것도 나아지고 잘 움직이고 환자분은 이제 운동 잘 하면서 잘 치료하셨던 그런 네.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뒤로 팔이 안 돌아가죠. 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진에서는 없지만 앞으로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오. 저게 원래 딱 돌아서 반대편 날개뼈를 만질 그럼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만큼밖에 허리춤밖에 안 되고 MRI 영상 검사했더니 애관낭이 쪼그라들었어요. 색깔이 하얀색이 조금밖에 없죠. 네. 그래서 더핌스 수압 팽창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관절 안에 약을 넣어서 거기를 넓혀주고 약해진 힘줄은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다 찾아서 치료를 해드렸죠. 하고 나서 2주 있다 뵀더니 한번 팔 돌려보시겠어요? 저만큼까지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쪼그라들었던 관절낭도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픈 것도 나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밤에 잘 자고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운동하면서 잘 치료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에는요, 이 석회성 건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석회가 쌓이는 질환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게 힘줄인데요. 네. 석회가 힘줄에 쌓이면서 염증이 생겼다. 네. 그래서 석회성 건염 건염, 이렇게 네. 부르고 기본적으로 석회라고 하는 게 몸에 생겼다가 거기에 꽉 뭉쳤다가 지가 알아서 없어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성기,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는 기간, 네. 그다음 생겨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분필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기간. 저 때는 이제 저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거기를 휴지기. 어떻게 팔을 뻗는다든지, 특히 이제 들어 올려서 옆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줄 안에 있는 석회가 뼈끼리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많이 아파하시고, 네. 흡수기 때는 이게 석회가 가만히 있던 게 녹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얌전하게 녹으면 좋은데 녹으면서 염증이 생겨요.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아프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더핌스 석회 흡인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위를 굵은 바늘을 넣어가지고 싹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뭐 입원도 1박 2일 정도만 하시면 되고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움직이는 것도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석회 흡인술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수술 안 하고도 이런 석회성 건염도 깔끔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어깨 안을 봐야 되니까 초음파로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네. 석회가 저렇게 힘줄 안에 딱 박혀 있습니다. 있네요. 되게 아프죠. 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그 부위를 왼쪽에 실제 초음파 영상인데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얗게 보이는 석회를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네. 저렇게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제거가 되고 거기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써가지고 그 부위를 같이 씻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해져 있는 힘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물게 되는데 네. 그 부위가 잘 아물라고 이제 콜라겐 재생주사 같은 것들을 추가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정상적인 힘줄을 회복시키게끔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더핌스 석회 분쇄 흡인술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사례들도 좀 볼까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손상은 은근히 아프다가 심해지는데 네. 이건 어제까지도 괜찮다가 오늘 정말요?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네. 나는 어깨가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대부분 그러면 석회가 갑자기 있던 게 그동안 얌전하게 있다가 녹아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석회가 저렇게 뭉게구름처럼 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 정도 크기면 제 새끼손가락 이만한 크기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크네요. 저게 어깨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아프죠. 네. 팔을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위를 초음파를 보면서 굵은 바늘로 씻어냈습니다. 네. 씻어내고 나서 가운데 하얀색 뭐 주사기가 보이죠? 네. 그 밑에 약간 석회가루처럼 뭔가 쌓여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세척을 하니까 그 부위가 싹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석회가 싹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신기해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어깨 아픈 게 좋아지고 다음번에 와가지고 어깨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픈데요. 오. 바로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팔 한번 움직여 볼까요? 싹 다 올라가고 그 전에 아파서 못 올렸는데 네. 싹 다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좋아지는데 이제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아파진다는 거, 네. 너무 아프다는 거, 네. 나는 아픈 적도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어깨에 발생하는 다른 질환과의 차이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65세 여자 환자분이고 네. 팔 한번 들어보세요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드는 거예요. 이거. 저것도 못 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팔을 어떻게든 들고 싶은데 못 네. 드니까 요만큼 드신 거예요. 너무 아프죠. 검사해봤더니 석회가 저렇게 하얗게 진하게 저렇게 있었고 네. 그 부위를 굵은 이제 바늘로 이제 제거를 했죠. 저렇게 아프고 힘들면은 수술하자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네.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많이 찢어진 경우는. 근데 석회만 있고 그 부위가 녹으면서 아픈 거라고 하면은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그렇죠. 이제 비수술로 바로 저 부위를 제거를 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바로 움직임도 나아지고 회복도 바로 되니까 다음 날부터 죽을 만큼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오셨는데 시술 딱 하고 시술하고 할 때는 우리가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수면을 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술할 때는 별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죠. 한숨 자고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어깨가 이제 안 아파. 날 되니까 부분 마취했던 것도 풀리는데 회진 돌거나 이럴 때 환자분이 막 자랑을 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제 안 아파요. 이러면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는 이제 어깨에 석회가 크더라도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꼭 수술할 필요 없이 이러한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도 네.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깨 질환하면은 또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줄이 손상을 입는 네. 건데 옆에서 단면을 봤을 때 정상인 경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게 그 힘줄이 빨간색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하얗게 보이고 네. 부분 파열 1단계, 2단계, 3단계 갈수록 그 부위가 파이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증 파열이 되면 뼈에 달라붙었던 부위가 똑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연결이 없어지니까 네. 전증 파열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안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근육을 하는구나. 수축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세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첫 네. 번째 어깨가 아픕니다. 아프죠. 그리고 두 번째 어깨가 굳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힘줄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내가 파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전증 파열이다. 그러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빨리 수술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95% 이상의 환자에서 파열이 진행됩니다. 5%는요?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네. 행복하신 분이고, 근데 대부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깨가 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꼭 하시고, 이제 부분 파열일 때는 파열의 정도를 가지고 어디에 파열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감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이 골수 자극술이 어떤 치료법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골수 자극술은 골수, 뼈 안에 골수가 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치료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그 보이는 영상이 수술 영상, 내시경 영상인데 네. 그 뼈 있는 부위에다가 송곳 같은 걸 구멍을 뽕뽕뽕 뚫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골수가 새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다음에 저 힘줄 찢어진 부위를 갖다가 꼬매주면은 우리가 재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을 못 받거나 하는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논문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논문을 토대로 여러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저런 테크닉을 썼더니 좋더라. 그럼 이렇게 좋은 테크닉을 비수술할 때도 쓰면 좋지 않겠냐 네. 해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 더핌스 골수 자극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착부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 수술하지 않고도 어깨를 회복시킬 수 있는 네. 비수술 치료 방법이 더핌스 골수 자극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되고요. 네. 약해진 부위를 찾습니다. 지금 이제 힘줄이 붙는 부위가 살짝 들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초음파를 보면서 거기에 구멍을 특수 기계로 뚫어주게 됩니다. 그럼 골수가 거기서 나오면서 골수 안에는 성장인자랑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서 약해진 부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부위가 저대로 아물게 되고, 저대로 아물게 되면 아픈 것도 나아지고 네. 경직도 나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나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조기를 한 달 반을 해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고, 수술한 사람들은 재활 기간도 차이가 나고, 어떤 분은 1년 돼야지 좋아지더라, 수술하면 하지 마라, 뭐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 전에 막을 수 있으면 네. 막아보자. 그리고 막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생각해내면서 수술에 하는 테크닉을 응용해서 하는 방법이 더핌스 골수 자극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은 이제 47세 여자 환자분. 이때도 어깨 많이 불편하죠. 네.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게 안 되고, 컵 같은 거 이렇게 딱 집으는데 힘이 딱 빠진, 어깨 힘이 딱 빠진, 하면서 놓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빨간색 화살표가 왼쪽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살짝 거기가 들려 있습니다. 하얗게 뼈에 붙어 있는 데가 살짝 뜯어진 거죠. 네. 저 정도면 우리가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거를 뭐 몇 달을 방치하고 몇 년을 방치하면 점점점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전층 파열로. 그렇죠. 전증 파열을 되면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약간 뜯어졌고,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굵은 바늘로 안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네. 치료 시간은 한 2~30분 정도 네. 걸리고, 2주 있다 병원에 오셔서 어깨 잘 올라갑니까? 하면 쫙 다 올라가고, 네. 힘줄 약해진 부위도 색깔이 하얗던 부분이 없어졌죠. 오, 까맣게 정말이네요. 진해졌죠. 네. 그리고 뼈가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네, 네. 아래쪽 저거는 이제 골수를 자극을 했던 흔적들이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뽕뽕 뚫린 것도 좀 보이고, 네. 저 부위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아물게 되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위에서 골수가 자극이 되면서 약해졌던 힘줄이 회복이 되고, 회복됐으니까 아픈 게 나아지는 치료 방법, 비수술로 어깨 치료하는 방법이 더핌스 골수 자극술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72세 그러네요. 남자 환자. 네. 팔을 옆으로 올려보세요 했더니 저만큼 올리면 좀 아프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팔을 특히 이제 뻗어가지고 힘을 줄 때,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아픈 것도 있고 굳어지는 것도 있지만 힘이 좀 빠지는 빠지는 거죠. 거. 병원에 갔더니 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조금씩 치료하면서 안 아프게 지내보세요 이러는 네. 거예요. 약 먹고 물리치료 주사 맞고 하셨죠. 또 약간 나아지세요. 그래서 또 일도 하시고 하는데 또 팔이 아프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서 한번 MRI 찍어 볼게요 하고 확인해 보십시다 해서 어르신하고 이제 검사를 했죠. 하고 났더니 그 힘줄이 다행히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살짝 보이네요. 그렇죠. 하얗게 네. 살짝 보이죠.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살짝 들려 있습니다. 아, 아파요. 수술하지 않고 우리 한번 치료해 봅시다 해가지고 더핌스 골수 자극술을 했죠. 그 부위에 초음파를 보면서 부분 마취하고 구멍을 뽕뽕뽕 뚫어줍니다. 1박 2일 하시는 거고요. 2주 있다 이제 오셨어요. 이제 저도 궁금하죠. 얼마나 좋아졌나. 네. 환자분한테 한번 팔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쫙 올라갑니다. 힘은요. 힘도 좋아지셨대요. 네. 거기 찢어진 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했더니 그 부위가 진하게 색깔이 차오르는 걸 보고 네. 그 밑에 약간 뼈가 색깔이 하얀 부분은 구멍을 뚫어놓은 흔적들이 저렇게 네. 보이거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깨가 아팠는데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하는 방법으로 좋아지셨던 더핌스 골수 자국술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열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더핌스 축소 봉합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축소 뭔가를 좀 쪼그라뜨린다는 뜻이죠. 맞아요. 봉합을 한다. 근데 봉합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부위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넣거나 아니면 째가지고 그 부위를 보면서 꼬매주는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얼굴에 사용하는 리프팅 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이렇게 약간 처지면은 그 실로, 녹는 실을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탱탱해지죠. 네. 그게 실에 약간 톱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힘줄 끊어진 데에다가 이렇게 쭉 통과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벌어져 있는 부위를 톱날을 이용해가지고 좀 잡아당겨줍니다.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벌어졌던 부위가 오. 싹 아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주위에 콜라겐이 형성이 됩니다. 오. 그러면 힘줄도 콜라겐, 피부도 콜라겐, 우리 몸은 콜라겐이 꼭 있거든요. 그럼요. 그 부위가 아물게 되면서 이제 그 부위가 튼튼하게 되고 이 실은 녹는 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이 들어서 그 안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뭐 떠돌아다닌다든지 네. 이런 것도 없이 자연히 흡수가 돼서 그 벌어진 부위가 더 벌어지지 않게끔 치료를 하는데 절개하지 않고 네. 비수술로 초음파를 보면서 그 특수 제작된 실을 거기다 넣어줌으로써 그 부위가 더 벌어지지 않고 아물게끔 하는 치료 방법이 더핌스 축소 봉합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RI랑 CT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깨에 손상 있는 부위를 찾고 그 부위를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죠. 저렇게 힘줄이 약간 벌어졌어요. 네. 저걸 그대로 두면 더 더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네. 그 위에 바늘을 넣어서 끝에 톱날이 있으니까 쫙 잡아당겨서 딱 놓습니다. 그러면 탁 잡고 있겠죠. 톱날의 방향이 위랑 아래가 반대예요. 네. 또 쭉 잡아서 쭉 잡아당겨가지고 또 턱 놓습니다. 네. 그리고 또 꽂아서 쭉 잡아당겨서 턱 놓게 되죠. 네. 그럼 저 실이 저기를 잡고 있게 되고 저 실 주위에 콜라겐이 형성이 되면서 약해졌던 부위가 회복되게끔 하는 치료. 그래서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되지 않게끔 하고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게 나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네. 힘도 받고 이렇게 하는 수술하지 않고 벌어진 힘줄을 아물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더핌스 축소 봉합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면서 아픈 게 이렇게 팔까지도 좀 내려가요. 이 힘도 좀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팔도 저리다 보니까 목 문제 아닌지 이제 걱정도 하셨고 그렇죠. 검사를 했더니 힘줄이 저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사이가 약간 구멍이 뚫려서 벌어져 있어요. 하얘요. 그쵸.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특수 제작된 얼굴에 쓰는 녹는 실, 리프팅 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통과시켜서 그 부위를 좀 쪼그라들게 해놨어요. 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부위가 힘이 생기고 불편한 게 나아지고 벌어졌던 틈새가 이렇게 좀 까맣게 아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굳었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어깨 움직임도 좋아지고 네. 팔도 잘 돌아가고 아픈 것도 나아지고 이러한 더핌스 축소 봉합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위를 조금 줄여주면은 네. 그 부위가 자연히 아물기도 하고 더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수술까지 연결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팔이 이제 어깨가 힘줄이 약해져가지고 해져가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점점 굳어져가지고 뒤로도 안 돌아갔던 경우죠. 네. 옷 입고 벗을 때 힘들고 팔을 뻗거나 뻗어서 뒤로 돌릴 때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MRI 검사했더니 힘줄이 약간 하얗게 회색으로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고 살짝 네.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진짜 아깝죠. 수술하기에는. 왜냐하면 완전히 전층 파열도 아니고 네, 네. 아까운데 계속 아픈 거예요. 저기가 힘을 받으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이 축소 봉합술, 그 부위를 조금 쪼그라뜨려서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오른쪽 사진처럼 그 부위가 색깔이 오른쪽 빨간색은 색깔이 되게 진하잖아요. 네. 그 부위가
이제 회복이 됐고 약해진 힘줄이 회복이 되고 굳어진 게 좋아지니까 어깨 움직임도 좋아지고 팔이 이 반대편 날개뼈인데까지 쭉 올라가고 그렇네요. 밤에 아픈 것도 나아지게끔까지 좋아지셨던 치료 사례, 수술하지 않고 수술을 미리 예방했던 네. 그런 치료 사례가 더핌스 축소봉합술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연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과 맞춤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